지금 출발 시간은 8시 22분. 현재 온도는 5도. 체감 온도도 5도. 강수량 10. 거짓말. 어제도 강수량 10이었거든요. 근데 온종일 비 왔어요. 온종일. 온종일 비 왔고, 비는 많이는 안 와서, 걸을만 했거든요. 그런데 춥진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비가 10%밖에 안 온다고 해가지고 준비 안 했는데 계속 왔어요. 6시간 내내 거의 부슬부슬 주룩주룩 부슬부슬 주룩주룩 부슬부슬 이런 뉘앙스로 계속 왔어요. 저는 여기서 묵었는데 완전 비추예요. 완전 비추. 완전 비추. 숙소는 따뜻했어요. 따뜻했고 캡슐형 21유로로 숙박을 제공받았고, 시트도 하얀 깨끗한 시트 줘서 좋았는데, 알베르기에서 다들 주방 있는 걸 선호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주방 없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장 그 나라 음식을 가끔 먹어보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제 꼰드레서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쪽 음식을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에야를 식사를 했는데 이제 홈피에 바코드를 찍어서 보니까 빠에가 13.5유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 저녁이 몇 시가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6시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6시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어제 비를 계속 맞아서 쌍그리에 와인에다가 탄산 섞어서 끓여주는 상그리에 이제 이거를 상그리야 주문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가격표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또 한참 만에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좀 기다림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왜냐면 식사를 6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넉넉한 하루였어요. 어제 빨리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착해서 저녁에 시간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이었어요. 비가 안 왔으면 여기를 나와가지고 구경했을 건데 비가 좀 계속 와가지고, 근데 영수증을 보니까 빠에야 비용이 다른 거예요.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영수증 달라고 하기 전에 저한테 디저트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니까 치즈케이크랑 주스, 뭐 아이스크림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빠에야는 단품 식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디저트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디저트 물어보는 거는 저는 포함됐나? 이제 이런 의구심이 났는데, 비용을 이제 낼 생각으로 뭐가 있냐니까 아이스크림, 주스, 치즈케이크래요. 그래서 배를 너무 많이 꽉 차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 저는 치즈케이크는 싫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은 지금 배부르긴 한데 상지그레이도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이제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누가바 같은 거 하나 주면서 본인도 하나 먹더라고요. 근데 계산서를 갖다 줄 때 보니까 그 누가바 같은 게 거의 3유로나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눈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 누가바 같은 그 아이스크림이 배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건 오케이 했는데 빠에야 가격을 잘못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제 눈탱이를 맞았잖아요.
호객을 당한 건 아닌데, 그 수준은 아닌데, 어제 그런 미식적인 꼰대스에서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실 어제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이런 일 있으면 뽀르게 하든지, 빠박으로 돌리든지 끝까지 이거를 알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제부터. 왜냐하면 제가 에스파니어도 잘 못하고 잉글리시도 못하고 하니까 그걸 이용하면 다음 한국 분들이 오시면 한국 사람들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도 알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돈을 잘 쓴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제가 계산할 보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오고 돈도 잘 쓴다, 흥청망청 뭐 비슷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해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가격 이제 보여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다르게 봤냐 그랬더니, 그 시점에서 이 친구가 미안해, 착각했어, 이런 말 없이 그러면서 계산을 다시 바꿔다 주는 거예요. 미안해도 없고, 잘못했어도 없고, 몰랐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바꿔주는데, 느낌상으로 이 친구가 알고 그랬구나, 이라는 게 딱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뽀까디오도 주문하고 했거든요. 아침 식사도 또띠아도. 근데 마음 상해가지고 어제, 이게 동네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식당이랑 어제 식당에 대해서 이런 이제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뭐 차이 나면 뭐 10유로 차이 나겠어요? 그 정도 차이 안 나거든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식사한 자리에서 영수증을 요구한다. 영수증을 요구하고, 가격표랑 메뉴판이랑 바코드 나오면 홈피에 있잖아요, 메뉴. 그걸 비교해서 이게 전식이 빵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리필이 와인 같은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건지 정확하게 짚고, 항상 주문할 때 이 친구들이 너 디저트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 공짜인데 너 뭐 선택할 거야, 이겨,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너 우리 디저트도 파는데 디저트도 사줄래? 이런 느낌인지 잘 파악하고, 항상 그라틱스 이거 무료야?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저는 빠에가 맛있었어요. 시판을 돌려서 잘 데펴가지고 준 느낌이긴 하였지만, 저는 어제 비를 맞고 와서 샹그리제랑 빠야랑 먹는 게 나쁘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었고, 다음 한국 분들이 이 숙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항상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본 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다. 와, 그 와중에 뭐가 이렇게 빨갛. 레디고스 미워하려고 했더니 미워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을 사람들의 인사나 먼저 건네는 그런 표정이나 보면, 이 사람들이 이 구장에서는 우리를 되게 배려한다, 우리를 원한다, 우리를 축하해준다, 이런 느낌과 쟤네들 왜 여기 또 왔어, 이런 느낌이랑, 마을에서 인사하는, 먼저 저한테 인사를 건네는 그런 거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오면, 순례길을 걸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 올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을 특성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조금 새침하게
그렇게 대하는 곳도 있더라. 다 우리가 먼저 올라올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식사랑 보카디오를 포장해서 나올 생각이었는데 그냥 커피 하나만 테이크아웃을 했고, 커피 주문할 때도 먼저 얼마냐고 먼저 물어봤어요. 테이크아웃 할 건데 얼마야? 이렇게. 왜냐면 이제 커피가 1.5유로 정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테이크아웃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들이 또 테이크아웃비를 받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모든 걸 다 오픈마인드로 얘네들은 우리한테 그럴 일이 없어 라는 마인드로 이 술래길을 시작했다면, 이제 중반 딱 됐거든요. 제가 이제 일정에서 딱 반이에요. 그런데 레디고스 오면서 조금 이제 지루해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던 시점인데, 레디고스 여기 식당에서 알베에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완전 오픈마인드에서는 조금 마음의 문을 조금은 닫은 건 아니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거를 재정비한다. 그리고 수시로 확인한다. 그래서 오늘은 테이크아웃 해서 이제 길에서 먹으면서 커피 시간을 가지려고요. 테이크아웃은 웬만하면 안 했는데 오늘은 그냥 그 안에 그 여자 사장님 옆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수증 보고 문제를 제시하려고 사장님을 먼저 불렀거든요. 저랑 계산한 거는 여직원이었는데 사장님을 먼저 불렀는데 사장님이 계속 안 오시고 직원한테 가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 수도 있는데 그거 얼마도 안 하는데 그 아이스크림 3유로를 받아놓고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다니, 그 아이스크림 제가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치만 그 친구가 처음에 비 맞고 들어왔을 때 아주 빵긋빵긋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줘서 친구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했으면 10개라도 사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치만 레디고스에서 사람들이 이 좋은 숙소에서 마음 편히 푹 쉬지 않고 건너뛰는 이유를 알겠다. 그리고 저는 리뷰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그냥 가서 가야 할 만한 상황이 되면 이제 가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걷다 식당에 있으면 그 리뷰가 어떻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리뷰에는 정직함도 솔직함이 있는 곳이 많더라. 어제 콘데스 숙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식사를 하고 나서 리뷰를 읽어봤더니 저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 리뷰를 전에 봤어야 되는데 리뷰를 다녀와서 보는 어리석음은 어쩌면 좋죠. 오늘은 날씨가 조금은 쌀쌀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바람막이 하나 입고 출발해요. 어제도 이런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어제 비가 왔으니 되도록이면 일기예보는 어디로 갈까? 이 조그만 길로 가라는 건 아니지? 일기예보는 좀 많이 안 믿는 편으로, 10%인데 어떻게 99%가 올 수가 있을까요? 그 와중에 커피는 식었지만 그 와중에 커피는 언제나 옳다. 커피 괜찮았어요. 어제 길은 정말 마을 하나도 없고 말 하나가 있는데 마을에 집이 가가호 몇 개 없었고 카페 식당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다가 23km 동안 마을 하나에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없었다니까. 카페 이런 거 없으니까 항상 레디고스 넘어올 때는 행동식이 꼭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대신 10km 정도에서 너는 여기서 꼭 쉬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쉴 곳이 없단다 라고 말하듯이 벤치가 아주 장엄하게 멋지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벤치를 보면 항상 자만하지 말고 그냥 쉬어준다. 예의상이라도 쉬어준다. 쉬어서 발 환기도 시키고 가방도 재정비하고 사탕도 입에 하나 물고 이렇게 벤치가 나오면 레디고스에서는 오기 전에 꼭 쉬어준다. 벤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벤치가 있을 때는 수시로 쉬어주는 걸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의외로 캡슐형 알배에서는 처음 잡았는데 답답하지 않고 아주 푹 잤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제 너무 일찍 일어나고 너무 일찍 준비해서 오늘은 더 누워서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다른 친구들이 7시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어났거든요. 계속 이제 방해될까봐. 왜냐면 감기 걸리신 팀들이 계속 밤새 기침하고 새벽에야 푹 주무시는 것 같아서 더 주무시라고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꼼지락거렸는데, 왜냐면 어제 일찍 잤거든. 어제 저녁을 일찍 먹게 돼서 일찍 잤는데, 아침에 다른 친구도 알람 소리에 이제 일부러 이제 이때는 너희들도 이제 일어나야 돼. 나 지금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런 제스처로 이제 소리 내면서 제가 먼저 일어나 줬어요. 다른 친구가 알람 끄길래. 근데 알람 끄고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고양이 마냥 살금살금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이제 더 천천히 했어요. 친구들이 안 일어나니까. 일부러 화장실에 오래 있었고, 화장실에서 뭐 양치부터 선크림부터 화장실에서 오늘은 다 했거든요. 평소에는 바닥에서 옷 입으면서 대충 선크림 바르고 그랬는데, 오늘은 화장실에서 다 준비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짐을 쌌는데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8시쯤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8시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안 일어나. 오늘 다들 안 갈 기세야. 어제 너무 힘들었나 봐. 어제 길이 좀 지루한 데다가 재미가 없었어. 어제 길은 프로미스타에서 까미오 델 꼰데스? 까미오 델 로스 꼰데스, 그죠? 까미오 델 로스 꼰데스 여기까지 가는 길이랑 거기에서 레디고스까지 오는 길이랑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프로미스타 출발할 때 그런 길을 처음 접해서 색다르네. 진짜 여기는 아무 생각 없이 쭉쭉 가면 되네. 그리고 프로미스타에서 출발할 때는 너무 새로워서 좋았거든요. 아, 여기에 또 이런 매력이 있네 하고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길이랑 똑같은 거예요. 길 유형이나 가는 평지성이나 옆에 주변이나 저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다가 휴게소 하나 없으니까, 알배 하나 없고 바 하나 없으니까 어제는 진짜 지루하면서 까미노의 갱년기야. 까미노의 루즈한 이 구간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를 왜 확 점프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를 스탑하지 않고 쭉 그냥 다이렉트로 넘어가는지 알겠어요. 그냥 40km 그냥 어제 간다는 친구들도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었는데, 레디고스는 쭉쭉쭉 밟고 넘어가기를, 체력이 되시면. 근데 저는
처음부터 계획을 20km 사이에서 움직이기로 마음을 먹고 욕심 안 내기로 약속하고 플랜을 짰기 때문에 어제 사실 저 살짝 고민했어요. 일찍 나오기도 했고 좀 체력도 될 것 같아서 비만 계속 안 왔다면 저도 레드코스 들리지 말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아침에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야, 아까 출발할 때는 좀 쌀쌀한 느낌이었지만 나온 지 10분 만에 덥다. 아침에 출발할 때 두껍게 나오면 금세 또 출발하자마자 짐을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제 좀 요령이 생겨서 얇은 잠바나 얇은 패딩을 허리춤에 묶고 바람막이 하나만 입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쌀쌀하다는 느낌으로 출발하고 가다가 10분 20분 가다가 그땐 추우면 진짜 허리춤에 찬 옷을 입어요.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추울 것 같아서 패딩까지 다 입고 오면 항상 영락없이 막 스타트 하자마자 도중에 또 가방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작업을 다시 시작하니까 걷는 길에 탄력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령을 바람막이 하나로 시작을 하고 허리춤에 잠바 한 말 차서 언제든지 입을 수 있게끔, 그리고 벤치가 나오면 무조건 가방을 내리자마자 덥든 춥든 시원하든 허리춤에 있는 패딩을 입는다. 그리고 출발할 때 패딩을 벗어서 허리춤을 메고 가방을 맨다. 이런 루틴이 생겼어요. 제일 처음에는 가다 서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단하더라고요. 가방 내리고. 그래서 이제 요령으로 항상 바람막이 하나 있고, 그 대신 생각보다 조금 더 쌀쌀하네 이럴 때는 내거모로 모자에다가 얹고 나오거든요. 쓰진 않고 날씨가 어떨지 모르니까 내거모를 모자 위에 얹어가지고 모자 캡에 씌운 것처럼 비니처럼 모자 위에다가 씌운 다음에 생각보다 춥네 그러면 살짝 그거를 내려서 귀하고 입만 막아요. 근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다. 6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여기 순례길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운 느낌은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와서 망정이지, 땅이 엄청 지려서 망정이지, 여기가 겨울은 춥지 않다. 우리나라 추위랑 좀 다르다. 그리고 만약에 짐 걱정하시는 분들은 얇은 거 가져오는 게 걱정되시잖아요, 짐 때문에. 그런 분들은 판초우이가 있잖아요. 판초우이 입으면 속에 바람막이조차도 저는 덥더라고요. 이게 막 습하고 막 이러니까 막 낑겨 입으면 못 걷겠어요. 둔탁한 느낌이라 몸이 가뿐해야지 걷지. 그래서 얇게 가져오시고 얇은 거를 여러 개 가져오고 정말 추우면 판초우이를 입고 걸으면 되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좋은 거 사와야 될 것 같아요. 판초우이. 저는 갑자기 이제 판초우이가 비가 샜던 건 아닌데 많이 걸으면 하루 종일 걸으면 젖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판초우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방수가 안 되는 줄 알고 버리고 데카트론 샀단 말이에요. 근데 데카트론 산 판초우이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옆에는 다른 판초우이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판초우이가 옆에가 찍찍이에요. 옆에가 그 전에 거는 중고시장인가 중고로 산 거 있죠.
그거는 옆에가 지퍼였어요. 근데 지퍼가 바람 부니까 자꾸 슝슝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초이가 지퍼 사이로 다 열리니까 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퍼는 안 되겠구나, 아니면 오핀으로 거기를 고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퍼 판초이를 입고 걸었는데, 데카톤을 산 거는 찍찍인 거예요. 찍찍이가 옆에 2개씩 있어요. 근데 이게 어제 바람 안 불었거든요. 그냥 보슬비처럼, 아니면은 좀 내렸다가 보슬비, 내렸다가 보슬비, 이런 느낌이었. 아이고,